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면도 없고 도면이 없는데 리모델링 어떻게 해요? 코치님 몇 층까지 가야 돼요? 4층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늘은 사다리차 없어요? 오늘 공사 끝났는데 뭐 자동차야 뭐 타고 올라가게? 땀나. 이거 땀나 땀나는 보였다. 맞아. 당연히 하지. 우리가 누구야. 한번 올라가서 보자 한번. 안녕하세요 코치님. PD 왔어? 여기 왜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사 이제 끝났잖아. 올라가서. 근데 여기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된 빌라고 여기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특수성이 있잖아. 도면도 없고 이 현장은 내가 직접 한번 점검하러 온 거야. 그 도면이 없는데 리모델링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지. 우리가 누구야. 한번 올라가서 보자 한번. 코치님 몇 층까지 가야 돼요? 4층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기는 아니 무거운 거 막 들고 다녀야 될 텐데 이거. 장비를 써. 크레인 같은 거 불러가지고 사다리차 이런 걸로. 보통 이런 현장 끝날 때까지 아마 한 200~300만 원 정도는 장비대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 오늘은 사다리차 없어요? 오늘 공사 끝났는데 뭐 사다리차야 뭐 타고 올라가게? 먼저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 집은 사당동에 위치한 빌라 현장인데요. 이 빌라 인테리어는 아파트하고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대부분 이게 좀 정해져 있고 도면이나 자재 정보가 비교적 확인이 쉬운데 반해서 이 빌라는 기존에 도면이 없어서 현장에서 직접 이 구조를 분석도 해야 되고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벽이나 바닥도 뜯어봐야 배관 상태나 단열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외벽 쪽은 내측 단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빌라는 외단열을 하고 외부 쪽에 별도의 마감을 거의 새로 하기 때문에 외벽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내부에서 판단하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해요. 샤시를 철거해보면 그때서야 이렇게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빌라는 내측에서 새로 단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인테리어를 할 때는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단열이죠. 오래된 빌라는 단열 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곰팡이나 결로 문제, 겨울철에 냉기 유입 문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과 창틀, 이 바닥 단열 같은 것들 꼼꼼하게 챙기고 꼭대기층이라면 천정 단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전기세, 가스비 폭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의 경우에는 무려 30년이 넘은 그런 구축 빌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어난 우리 신생아를 포함해서 3인 가족이 함께 살 집이어서 특히나 더 신경을 썼죠. 우리 집 역시 빌라 외벽은 오래된 그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단열이 미흡했던 집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해서 내측 공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외벽 쪽의 내측면은 전체 단열 시공을 진행을 했고요. 단열 두께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단열로 인해서 벽 두께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창틀 쪽 마감이건 목공 케이싱 작업을 하고 필름 마감을 해가지고 창호와 만나는 그 도배가 더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디테일을 잡았어요. 아이와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빌라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 두 번째, 기존 구조와 평면에 대한 분석입니다. 빌라는 아파트하고 달리 도면이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마구 벽을 철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구조 분석과 철저한 사전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쁜 그림만 그려놓고 시공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툭툭 튀어나올 확률이 정말 커지겠죠. 그리고 노후빌라, 배관이나 전기 설비도 매우 낡아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설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기존 집이 누수나 결로 곰팡이 문제가 혹시 있었다면은 사전에 문제 원인을 꼭 분석해서 찾아내야 하고요. 디자이너는 평면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불편했던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바꾸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빌라는 특히 이런 구조 변경 설계가 잘 되어야지 만족스러운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거든요. 우리 집의 경우에도 기존의 신발장 뒤에 벽체가 없었죠. 신발장을 뜯어보니까 옆방까지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였고 현관이 좁은 데다가 이 공간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현관 한쪽 욕실 쪽은 가벽을 세워서 공간감을 확보를 하고 반대쪽에는 오픈형 장을 매립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인테리어 퀄리티를 많이 좌우하죠. 기존의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는 구조적인 분석은 욕실이나 주방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죠. 욕실은 기존 타일까지 모두 철거하고 설비 방수뿐만 아니라 바닥에 난방 배관 시공도 전부 새로 진행을 했어요. 욕실 기존 창은 너무 작아서 삼중 유리 시스템 창을 넣었는데요. 전체 개폐도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환기도 가능한 그런 TT창입니다. 긴 젠다이라든가 욕실 문 앞에 있는 바닥 단올림 시공, 벽바닥에 600각 큰 타일 시공,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제습 기능도 있는 기능성 환풍기, 매립형 휴지거리, 간접 조명 같은 실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위치에 있던 주방은 너무 좁아서 지금처럼 다이닝 공간으로 기존 구조를 다시 설계를 했는데 홈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렇게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수납도 충분히 확보를 했죠. 세탁기까지 내부에 넣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세탁기 옆에는 보조 냉장고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죠. 게다가 위치가 바뀐 저 주방은 기존의 주방보다 거의 3배는 커졌어요. 큰 냉장고뿐만 아니라 빌트인 전자레인지,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가전기기장도 들어갔고 식기세척기 위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로 긴 저 고정창은 시스템 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요이 3중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로, 단열 이런 걱정할 거 없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환해졌죠. 이런 적극적인 구조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만족감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빌라 인테리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 2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구축 빌라라는 제약이 있긴 했지만 신생아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면 리모델링 사례라는 점에서 작은 집이지만 더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죠. 오렌지블록을 통해서 만난 이 2번째 새 집이 우리 고객의 가정에 안전하고 포근한 그런 쉼터가 되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렌지블록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지였습니다. 계단 몇 번째 올라가시는 거죠? 4번인가 5번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만. 이제 계단 타기가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신축 빌라, 내가 신축 아파트 짓고 막 이럴 때는 네. 20몇 층짜리 막 이런 건물들도 골조할 때 계단 타고 다 이렇게 다니면서 네. 점검하고 체크하고 현장 관리를 하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날라다닐 때고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살찌니까 계단 몇 층만 돼도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네. 실제로 많이 헥헥대시네요. 실제로 진짜 땀나. 이거 땀나는 거 보였다. 번쩍번쩍. 땀이 나.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 점심은 순댓국 먹자. 순댓국. 아니다. 추어탕. 저번에 거기 이 팀장 못 가봤잖아.